안녕하세요. 주보크 보험설계사 김병선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세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다. 그치. 옛날에 뭐 삼성전자가 3만원일 때, 그때 이제 3만원일 때 300만원까지 올라갔죠. 그쵸? 뭐, 100만원까지 올랐다가 100만원이 이제 꼭지다, 꼭대기다, 더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50만원 갔고요. 그때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했는데 200만원 갔고 3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쵸? 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코스피를 가지고 박스피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놀리기도 하죠. 그쵸?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모습들이 지금 차트 띄워놓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좀 급등을 해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정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에 또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뭐 요런 인도네시아, 요런 인도, 요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큰 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쌀 때, 삼성전자 3만원일 때 시절의 모습을 지금 베트남, 중국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였죠.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뭐 이런 뭐 상류층에 또는 정치권에 이런 부도덕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같은 기간에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고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세계 무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관심이 생기셔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뭐 10% 20% 수익을 보려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묻어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 직접 투자,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이나 베트남 뭐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직접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해당 국가 돈으로 화폐로 환전을 한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환율 관련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22% 이상을 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그 전체에서 22%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단타가 가능할까요? 잦은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트레이딩 자주 하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데, 해외 투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리금의 22%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우리 지금 그 HTS 뭐 영웅문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쵸?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고, 영웅문 해봐야 0.0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2%라고요, 세금이. 이해가세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는 어떨까요? 그래서 해외 펀드 많이 하죠. 자, 2017년 12월 31일 작년 말에 뭐가 폐지된지 여러분들 아세요? 비과세 해외 펀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될 수 있지 뭐. 관심 없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펀드로 1억을 만약에 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 이자나 배당 소득세가 몇 프로죠? 41.8%입니다, 여러분들. 1억을 벌었으면 4,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쵸? 엄청난 겁니다. 이해가세요? 해외 투자가 너무 좋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액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변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변액이 물론 과거에는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욕을 먹을 이유가 정말 없습니다. 변액을 되게 까는 안 좋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사업비도 예전에는 15% 정도였지만 지금 7% 정도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 라인업도 많아졌고요. 채권도 옛날에는 50% 의무적으로 만약 100만 원 저축하면 50% 정도는 채권으로 투입됐지만 지금은 80% 이상 80%나 주식형으로 할 수 있어요. 채권은 20%만 해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식형 펀드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이런저런 혜택을 다 주더라도 그 해당 내가 가입했을 때 펀드 라인업이 유행이 지나버리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비과세가 의미가 없다고요. 세금을 안 내는 게. 그쵸? 근데 지금은 펀드도 새로 들어옵니다. 신규 펀드가. 옛날에 가입하신 분도 새로 나온 펀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세금을 안 냅니다. 이해가세요?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41.8%에 해당하는 4,180만 원에 해당하는 1억일 경우에 그 세금을 안 낸다고요. 굉장히 유리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변액 투자는 해외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트레이딩이 굉장히 힘들고 환율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 너무 크죠. 이해가시죠? 해외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는 변액 투자입니다. 단, 변액 투자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만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있는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은 저도 좋다고 막 세일즈를 하지만 절대 10년 미만, 뭐 7년까지는 그렇다 쳐요. 어쨌든 5년 미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면 변액은 펀드보다 좋지 못합니다. 5년 미만 하실 해외 펀드를 하실 분들은 증권사에 있는 펀드를 이용을 하시고 5년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5년, 7년, 10년 이상 어쨌든 장기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 애들 학자금이나 내 노후나 집, 어쨌든 장기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액 투자를 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이해가시죠? 자, 세 번째 질문 주셨던 해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변액 투자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해외 투자가 사실 개인 투자를 하셔도 돼요. 이건 근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5개에서 10개 종목을 분산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결국 우리는 이런 신흥국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나라들은 IPO가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요. 기업 공개를 말하는 거죠. 옛날보다 많이 투명해졌어요. 중국도 지금 많이 투명화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업 공개가 굉장히 부실해. 그들이 올려놓은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증권사에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지사들이 기업 방문하면서 다 분석해서 종목을 선택해 놓은 거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펀드를 추천드리고 증권사에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면 보험사에 있는 변액을 선택하시라. 사업비가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증권사보단 그래도 3배 정도는 돼요. 사업비 그 수수료가. 그래도 41.8%라고 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수료 없이 찾았을 수가 있잖아요. 보험은.
변액은. 이해가시죠? 해외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은 변액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언제든지 제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생기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